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다이앤포시의 안개 속의 고릴라는 마치 한 편의 장편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세밀한 묘사도 묘사지만 제인과 드발의 침팬지 무리보다 훨씬 많은 집단과 인물들이 등장하는 데다가 로이스 리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은 글솜씨 또한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릴라의 생태에 관한 기록들은 그녀의 학자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고릴라는 침팬지보다 몸집과 콧구멍이 더 크며 귀는 더 작고 얼굴과 가슴엔 털이 없으며 눈 위에 두툼한 뼈가 튀어나와서 사납게 보이지만 온순한 편입니다. 침팬지는 뒷발로 선 키가 수컷이 1.6m, 암컷이 1.3m 정도이고 몸무게는 수컷이 60에서 70kg, 암컷이 45에서 66kg 정도로 인간 성인 남녀와 거의 비슷합니다. 순놈과 암놈의 덩치나 무게 차이 면에서는 보노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고릴라와 오랑우탄은 순놈이 암놈보다 더 크고 거의 2배가량 더 무겁죠. 고릴라는 뒷발로 선 키가 2m 가까이 되고 다 큰 순놈의 몸무게는 150에서 300kg 사이입니다. 침팬지와는 달리 팔은 무척 짧아서 뒷발로 서면 무릎에도 미치지 못하고요. 순놈 고릴라는 나이가 들수록 정수리부터 목 뒤쪽 부분의 뼈가 높고 단단해지며 등과 허벅지 부분이 은색 또는 회색 털로 덮이기 때문에 은색등 또는 실버백이라고도 불리죠. 염색체는 침팬지처럼 총 48개이고 수명 역시 야생의 경우 30에서 40년 정도로 침팬지와 같습니다. 이들의 후트 시리즈와 가슴 두드리기는 침팬지의 과시행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위협적이죠.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적 유사성은 약 98.5% 이상이지만 고릴라와 사람의 유전적 유사성은 그보다 조금 낮은 97에서 98% 정도입니다. 이제부터 침팬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침팬지와의 공통점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고릴라는 짧고 검은 털로, 침팬지는 길고 검은 털로 덮여 있지만 모두 빽빽하고 짙으며 임신기간이 침팬지보다 한 달 반가량 많은 9개월 정도지만 비슷한 셈이고 침팬지처럼 출산하고 약 4, 5년 후에 다시 임신이 가능합니다. 암놈은 7, 8세쯤 첫 발정기에 접어들고 2, 3년 후인 약 10세 정도에 첫 출산을 하며 어미는 대체로 출산 분비물을 먹고 갓 태어난 새끼는 첫 4, 5개월 정도는 배에 안겨 지내다가 이후부터는 등에 업히며 3, 4세까지 어미와 함께 잠자리 하지만 그동안 잠자리 만들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것 정도죠. 몇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도구를 사용하며 고아에게 관심을 두는 개체들이 있긴 하지만 입양하는 정도는 아니고 몹시 긴장하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설사를 하며 매일 밤 새로운 잠자리를 만들고 영양이 부족할 땐 자기의 분변을 먹기도 하며 암놈들은 가끔 자위행위도 하고 어린 암놈은 갓 태어난 새끼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미로서의 경험을 미리 해보는 이모 행동을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죠. 20에서 50마리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는 침팬지와는 달리 고릴라는 15마리 정도를 맥시멈으로 하나의 가족 겸 집단을 형성하고 한 마리의 우두머리 은색 등이 여러 암놈을 거느리는 하렘 구조이며 고릴라 순놈이 고릴라 암놈보다 더 크고 2배가량 더 무겁다는 것. 이것이 고릴라와 침팬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 부차적인 차이점들이 파생되죠. 덩치에서 밀리기 때문에 고릴라 암놈들은 집단 내에서 어떤 권리도 발언권도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그저 애 낳는 기계일 뿐이죠. 물론 침팬지처럼 암놈들 사이에서는 더 높은 아내 자리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지만 제인의 플로처럼 젊은 순놈들에게도 존경을 받는다거나 드발의 마마처럼 실질적인 우두머리나 배후 조종자 역할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침팬지 순놈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집단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수십 마리의 순놈들 사이에서 치열한 서열 경쟁과 암투가 매 순간 벌어지죠. 그래서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용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고릴라 폴리틱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두머리 은색 등의 독재 체제인데다가 후계자 한 마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춘기에 접어든 8, 10세가량의 수컷들은 모두 집단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드발이 말했듯이 침팬지는 집단 간의 충돌도 매우 희박하고 집단 내에서조차
순놈들 사이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도 극히 드물죠. 그러나 고릴라 순놈들은 집단을 떠나는 순간부터 외톨이 방랑자가 되어 유인원 중 가장 혹독한 삶을 맞이합니다. 다른 집단과의 목숨을 건 결투를 통해서 하나 둘 구성원들을 끌어모아 자기만의 가족 겸 집단을 구축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홀로 삶을 마감해야 하고,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십상이고요. 이런 치열한 생존 경쟁을 거쳐 형성된 까닭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을 거의 모두 죽이지 않는 한 고릴라 새끼를 밀렵할 가능성은 없죠. 때로는 우두머리 은색 등이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땐 서식지 파괴 또는 애완용의 목적으로 밀렵당하는 침팬지와 오랑우탄과는 달리 수모, 즉 미신이 이유입니다. 은색 등의 신체 일부를 먹으면 그와 같은 대단한 힘을 얻는다는 건데,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거나 가지면 나도 그것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리라는 건데, 사실은 유추의 오류입니다. 콩나물을 먹으면 키가 큰다거나, 장어나 미꾸라지를 먹으면 정력이 세진다거나, 멍이 든 눈을 달걀로 문지르면 낫는다거나, 연예인이 착용한 것과 똑같은 액세서리와 옷과 신발을 착용하면 자기도 연예인처럼 예뻐 보인다거나, 서울대 합격자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자기도 서울대에 입학하리라는 것 등이 그 예이죠. 그저 근거 없는 느낌이자 착각일 뿐입니다. 침팬지 암놈들 역시 대부분은 자기들이 태어난 집단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다른 집단으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하는 암놈도 있지만, 다른 집단의 순놈과 짝짓기를 한 후엔 다시 원래의 집단으로 돌아오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러나 고릴라 암놈은 침팬지 암놈과 같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두머리 은색 등끼리의 결투의 전리품으로 이리저리 넘겨지거나 아니면 번식의 기회를 높이라는 이기적 유전자의 명령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외톨이 순놈이나 작은 집단에 합류합니다. 큰 집단에는 이미 우두머리 은색 등을 둘러싼 암컷들의 서열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침팬지 사회에서 암컷의 서열은 성격이나 나이로 결정되지만, 고릴라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에 누가 먼저 합류했는가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암놈은 자기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릴라는 특이하게도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은색 등에게 집단 내의 새끼는 거의 모두 자기 핏줄인 셈이니까요. 이 모든 것은 거꾸로 침팬지 사회보다 고릴라 사회에서 영아 사례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집단 내에서 우두머리로 즉위하는 순간 기존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다른 집단에서 빼앗은 암놈의 새끼도 죽이죠. 따라서 암놈들이 집단을 옮길 때 자기 새끼들을 버리고 떠나는 건 어찌 보면 새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침팬지와는 정반대로 새끼를 처음 낳은 고릴라는 다음 출산 때까지의 간격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는 고릴라보다 깁니다. 한 집단에 정착해서 한 마리의 우두머리 은색등과 평생 유대관계를 갖기 전까지 젊은 암컷은 여러 은색등을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한 집단에 정착한 암컷보다 영아 사례로 새끼를 잃을 확률이 3배나 높습니다. 첫 새끼를 잃은 어미는 마치 어린아이로 퇴행한 것처럼 웃고 뛰노는 사교적 행동에 집착합니다. 이에 대해 다이앤은 다른 구성원들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서 새끼를 잃은 충격을 이기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아에서 해방된 자유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두머리 은색등은 몸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이 잠자리를 만든 나무 밑 땅에서 밤을 보냅니다. 매일 밤 새로운 잠자리를 마련한 것은 침팬지와 같지만 잠자리에 어떤 오물도 묻지 않는 침팬지와는 달리 잠자리에 그대로 배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정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침팬지와 거의 같지만 발정 주기는 약 10일인 침팬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침팬지는 임신하면 짝짓기 행동을 하지 않지만 고릴라는 임신 중에도, 심지어는 출산 전날까지도 짝짓기 행동을 하고요. 젖을 떼는 시기가 침팬지는 3, 4세가량인데 반해 고릴라는 1, 2세쯤 젖을 뗍니다. 보통 하루의 40%를 휴식 시간으로 사용하고 30%는 먹는데
나머지 30%는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데 보냅니다. 약 15분마다 짧게 휴식하면서 하루에 고작 400m 정도만 이동합니다. 과일을 가장 좋아하는 침팬지와는 달리 고릴라의 먹이 중 전체 86%는 잎사귀, 죽순, 줄기, 샐러리이고 과일은 겨우 2% 정도만 차지합니다. 가끔 굼벵이나 달팽이로 단백질을 보충하지만 거의 완벽한 채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개미는 전혀 먹지 않고 고기에 환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침팬지와는 완전히 다른 점이죠. 간혹 자기의 분변 그리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한 진흙을 먹기도 합니다. 침팬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우두머리 은색 등은 다른 구성원들의 털을 골라주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구성원이 없기에 끊임없이 1인자의 자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특이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창문 밖으로 먼 산을 보던 코코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모습, 어거스터스의 손뼉 치는 행동, 타이터스의 볼을 두드리면서 목탁 비슷한 소리를 내는 모습 등도 목격했습니다. 침팬지보다 사교성도 훨씬 없고 일반인에게는 킹콩이라는 험악한 이미지의 위협적인 존재로 알려진 고릴라. 다이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겉모습에 속아서 고릴라를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유인원으로 여긴 채 경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숲속에서 사는 나이든 여자라는 뜻의 현지어 니라마카벨리라는 별명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다이앤에게 제인과 비루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인과 비루테 둘 다 이혼의 아픔과 재혼의 기쁨을 모두 경험했는데 그것이 부러웠던 게 아니라 낭만적인 연애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꿈조차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다이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감정을 함께 느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